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1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뇌스러운 시나리오. 김정은이 최근 한국 행보가 가져올 지정학적 결과라는 제목으로 리처드 윈저 더 위크지 영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자신의 주적인 남한과의 어떠한 형태의 통일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남한이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는 견해를 인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선전지침의 변경과 함께 북한의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남측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겁을 먹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침략 행위에도 그들을 몇 배로 강하게 퍼니시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한국은 이미 유엔에서 그리드록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반대 상황이라는 것이 그리드록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직면에 있는 가운데 자주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눈치를 안 보고 제재를 하겠다, 대응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은 뭐 윤 대통령이 무슨 뭐 놀러가니 어쩌고 그 비판적인 얘기가 많고 뭐 그런진 몰라도 상당히 순방외교를 많이 했는데 언론에 표현되지 않는 표현으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한국의 입김이 서구 쪽 이런 쪽에 호응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도 숨겨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정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디펜던트지는 북한이 한국을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유용한 중간자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고, 요거는 이제 문정권이 이용을 서로 당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 위원장은 모스크바와 중국과의 미국의 긴장 심화를 과시하며 외교적 고립 탈피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미국하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 중국과 러시아하고 음, 이 밀접하면서 미국과의 긴장 심화를 그 과시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를 예의주시하는 것은 서방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오래전부터 누리고 지켜왔다며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한 불안을 중국이 못마땅해 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 외교 및 외교 지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심이 김 씨에게 완벽한 기회를 남겼고 이제 그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자신의 카드를 쓸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 등으로 도발하는 것은 시진핑은 못마땅해 하는 것 같지만 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김정은이가 계속 그렇게 도발하는 거에 대해서 야, 너 너무 그러면 안 돼. 이렇게도 얘기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북한이 하면 할수록 미국은 핑계가 생기는 거죠. 남한에 계속 그 미군을 주둔할 수 있는 핑계 또 한미일 간의 군사작전을 또 할 수 있는 핑계 그런 정당한 이유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계속 도발을 하는 것은 이적 행위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미국한테 그렇게 도발을 하는 행위들을 계속하는 게 미국이 이 한반도에 계속 그 군비나 이런 훈련 강화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북한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은 가장 껄끄러운 곳은 중국일 것입니다. 러시아는 뭐 거기까지는 아직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껄끄럽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은이가 푸틴하고 지금 다시 붙어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드 락에 대해서는 아까 앞 표면에서 그 좀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핵 과학자가 김정은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뉴스를 많이 모아봤어요. 윌 리플리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핵 과학자이자 북한 관측통이 김정은이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북한 수중 핵 공격기 무인기 시험 발사 경쟁국들의 해상 훈련에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돼 있고 이것은 김동영 그 기자가 AP를 통해 가지고 보도를 한 얘기입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남한과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북한의 오랜 목표를 폐기하고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외국의 적이라고 규정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선언한 지 며칠 만에 주장된 무인기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목요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위협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침묵을 깨라고 안보리에 요구했습니다. 국제연합이 유엔이 지금 유명무실한 거고 앞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리드록을 풀겠다 그런 뜻은 이제 하긴 우리나라 1953년 그 휴전 협정은 한국은 그때 당사국이 아니죠. 빠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북한, 중국하고 그다음에 유엔군이 휴전을 한 거기 때문에 남한은 사실은 거기에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자 휴전은 니들끼리 한 거니까 우리는 솔직히 그건 모르겠고 북한이 우리를 좀 위협을 하면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어, 그 행동을 하겠다. 음, 이스라엘한테서 요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략이 뭐 인간적인 뭐 민간인들이 죽어나간다 하는 것은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면 모든 전쟁에 민간인 피해는 다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서 몇백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거 한 1, 2만 명 죽은 거 가지고 뭔 인본주의를 내세우고 국가의 안위가 제일 먼저지 뭔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인의 희생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금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런 냉정하게 생각한다면은 이스라엘의 그 방식이 저는 그러니까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거에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카 히데키라고 데일리 NK 재팬 편집장은 전쟁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북한군 새 나간다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으로 편입시키겠다. 이들을 포함해 23차례나 정급을 언급하며 한반도 긴장을 부추겼다. 김정은이가. 하지만 지금이 무게치제로는 워싱턴까지는 때릴 수 없다. 미국을 제대로 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절대 전쟁을 먼저 일으킬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전쟁까지 가려면 그 전에 핵의 다탄도 하나 EMP 전자기 펄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당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전출의 두 번째 소식통은 또 인민군에게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지만 요즘은 군에 들어가려는 인력이 없다며 김정은의 전쟁 언급은 인민군의 경정을 울리고 또 군수공업이나 국방공학 분야에도 개발을 서두르라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여러 뉴스 매체에서 나온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다만 그렇다고 김정은이 전쟁 의사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닐 것이다. 각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는 김정은의 속내가 미국과의 대화의 타협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라는 관측이 뿌리같게 남아 있다는 거죠. 요즘 대화가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이 북한에 타협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만일 그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면 그 현실을 김정은이 이미 받아들였어도 이상하지 않다. 애초에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기망조가 살아남는데 반드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의 모이는 보이지 않게 된 거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하고 있네요. 그런 상황에서 그 북한 내부 소식에 북한 K드라마에 대해 고된 노동을 선고하는 청소년들을 보여주는 희귀한 장면이라고 한상미 기자가 BBC 코리아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젊은 이 청년들이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이 찍혀 있는 방송이네요. 어, 그 10대 소년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2년의 강제 노동을 선고했다. 이렇게 되네요.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은 곧 체제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김씨 가문을 존경하게 만드는 유일사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영상은 탈북자들과 함께 일하는 연구기관인 난가북 개발이라는 샌드라는 단체에서 BBC에 제공한 것이다. 2020년에 평양은 남한의 오락물을 보거나 배포하는 것을 사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 한 탈북자는 앞서 BBC와의 인터뷰에서 22살 난 남자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 이 남성이 남한 음악을 들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남한에서 온 영화들을 같이 친구와 공유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총살형을 당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뭐 동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주적이다 하는 얘기는 이제 남한도 두려워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먼저 전쟁 일으킬 생각은 없다 하는 것은 잘못하면 기만절인술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속내로 그래 나만 우리 쳐들어갈 생각은 없어 니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남한이 침략을 한다면은 남한 전 국토를 다 우리가 까부술 거야라고는 큰 소리 치지만 우리가 남한이 북침을 하기 본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북한 쪽이 스스로 체제 변화가 오지 않겠냐. 그래서 무너진다. 그러니까 남한의 어떤 그 문화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서서히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실 매뉴얼대로 대 야당 왕정국가 회기 강성이 강제 퇴장 공방 이상원 기자 외 2명이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건데요. 이게 이게 무슨 당? 에 어디 있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진보당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 강제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은 이걸 보안 요원들이라고 그럴까요? 하고 있는데 요거 사진을 보면은 뒤돌아 관심을 보이는 여성 2명밖에는 안 보입니다. 어, 뭐, 뭐 끌려나가는 갑다. 뭐 남자들은 별로 하는데 왜 여자들 둘만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는지 몰라.
일반 남자들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 뭐 어떻게 끌려나가든 말든.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존칭어로 얘기했는데 소리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경호원에 붙들려 행정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끌려 나갔다. 이런 얘기네요. 북한 공산당이 현대판 왕정국가 아니더냐, 왕정국가 회귀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산당이 양반이고 양반들이 왕정국가 왕을 허수아비 만들려는 공산당의 속셈이나 좌파 너희들의 속셈은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지들 뭐 꼴리는 대로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왕정국가 회기냐 이렇게 소리치는 게 여당은 윤 대통령 당황에 손 놓아다라고 할 정도였다. 손을 붙들고 뭘 그렇게 얘기했대래요. 요거는 그 거의 그 일본 그 이 구마모도에 있는 TSMC 공장 거의 이제 그 1월 24일 날 개소식을 한다는데 이제 크레인들도 다 없어지고 거의 완성된 모습이 찍혀 있는 모습이네요. 어, 뭐, 이 반도체 그 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일본에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진으로 편집을 해 봤습니다. 1. 좀비 기업 급증, 일본은행 정책 정상화되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도 블룸버그에서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약 6사의 한 1사의 비율로 본업의 이익이나 배당금 등으로 차입금이 이자 지불을 조달할 수 없는 좀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행이 연내에도 예상되고 있는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한층 곤란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결론은 망할 기업은 망하게 해줘야 일본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 정부가 돈을 그 많이 그 풀어가지고 도산과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한 거가 지금 경제가 좀 다시 풀리려고 하니까 풀리는 마당에서 그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이 많겠지만은 여실히 경쟁력이 이제 거의 없는 기업들이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유사한 또 보도로 그 경도 신문에서 기업부도 급증 중소 삼중고 심각하더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되는 일본 경제의 삐걱거림을 나타내는 것 아닐까. 자, 우리나라가 뭐 재벌해서 양극화 뭐 해가지고 그 재벌들이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그 좌파 애들의 논리를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왜 끽소리도 안 하냐. 일본 국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극화됐다. 이렇게 일본 현실도 그런데 대기업이 있어야 그래도 큰 게 삼성전자가 없다 그러면은 한국 경제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최근엔 현대차 때문에 조금 존심이 살고 있는 거 정도. 그 정도라고 보는데 2023년 기업도산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8,6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동경상공 리서치 집계에도 드러났다. 4년 만에 8천 건을 넘어섰고 증가율은 거품경제 이후인 1992년 최고치다. 잃어버린 30년 해놓고 지금 다시 경제가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데도 기업 부도가 최고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의 경영, 어, 건전화를 뒷받침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가 추궁당하는 상황이다. 융자 실적은 전국에서 약 245만 건, 합계 43조엔에 이르러 공경화의 사업 계획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작년 봄부터 이제 돈을 갚아, 반제라는 게 돈을 갚을 시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실적이 돌아오지 않는 채 자금 융통이 되지 않게 되는 예가 눈에 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차입금으로 차환을 재촉하기도 하고 있다. 정부는 한꺼번에 그렇게 부도가 나면 경제 불안이 있으니까 다른 차입을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에 걸 갚는 방식.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자를 조금 더 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거로 생각하게 되는데 뭐 이런 상황으로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들도 원자재와 인건비 증가 분이 적정한 가격 정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 야당이 머릿수가 많아가지고 원재료 연동형 뭐 납품가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음, 대기업들은 그럼 맘대로 그 원재료 가격이 5% 올랐다 그러면은 제품 가격은 5% 올릴 수 있냐 그러면은 그때는 또 우리나라도 정부가 이 힘을 쓰는데 주로 생필품 이런 거로 하고 있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라면 가격 정도나 이렇게 하지 일반 어떤 공산품에 대해서 뭐 정부가 어떻게 뭐 속된 말로 원가를 알겠습니까? 뭐 뽀는 거를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행정의 감시 강화와 함께 각 업체를 통틀어 이 정부도 임하고 있다. 제로 대출은 사실상 이 죽어야 될 기업이 부실 기업을 연명시킨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일본 뉴스 쪽에서는 이젠 사실 죽어야 될 기업은 죽어야 되지 않느냐.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살만한 기업들만 지원해주고 효과 있는 그런 경제 금융 정책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공시가 요즘에 이제 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하루에 한 몇 군데씩 공시되는 것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롯데 정밀화 이게 요소수 나오는 데죠. 요소수. 아니 그 일부 제품 중에 일부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매출이 1조 7천억 원대라서 이 거의 7천억 원대가 감소했네요. 28.2%. 영업비용이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올랐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61.4% 감소했어요. 근데 요거 이 손익구조 30%나 대규모 법인 15% 이상 변경식 공시할 때는 특별히 제가 관심이 있는 원인이 뭐냐? 이 영업이익이 내려간 거. 그러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라고 이 사람들은 표현을 했어요. 제품하고 상품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요거는 매출이 감소한 거는 되는 거지. 그러면 영업 비용이 왜 적게 감소했냐? 이런 얘기는 조금 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당기순이익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기순이익까지 그 내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 안 될 건 없지만은 주로 영업이익이라도 좀 자세하게 원인을 자세하기보다는 좀 쉽고 단순하게 좀 표현하는 능력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희망사항을 얘기해 보게 됩니다. 영진약품은 매출이 2,349억 원으로서 7.6%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2.7% 증가했다는 얘기는 매출원가가 크게 증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74억 원 적자였는데 31억 원 흑자를 냈습니다. 전환이익 142% 영업이익이 났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원인을 국내 영업 및 수탁 사업의 꾸준한 성장, 글로벌 영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매출액 증가 및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게 원인은 영업 매출의 증가 원인과 영업이익의 증가 원인은 따로 원인을 얘기해 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의 큰 증가는 요 손익표에서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더 늘었다라고
1차 원인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원인을 그게 진짜 원인이죠. 근본 원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느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주로 거시 경제학적인 용어들인데 개인 기업들은 거시 경제학적 용어들을 너무 좀 쓰면 곤란하지 않느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공항이라고 항공 물류를 하는 데겠죠. 매출이 5,447억 원으로서 36%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적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1210%나 증가했습니다. 자, 그 원인은 물동량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 및 손익 개선했다. 이렇게 됐는데,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자세하게 얘기를 간단하게 표현할 땐 얘기할 방법이 없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뭔가 이 수출 화물이나 여객 화물, 뭐 이런, 근데 한국공항은 저거겠죠. 이 여객, 그것도 아마 자기 사업에 들어갈 거예요. 여객 화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에, 영업용 항공 화물, 그것도 좀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산 밥캣, 매출이 9조 7천억 원대로서 13.2% 증가했고 영업비용 적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30%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원인을 표현한 것은 공급망 및 생산 정산화에 따른 매출액 증가, 재료비 하락에 따른 수익성 향상. 요게 조금 그 구체적으로 나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적게 증가한 거는 재료비가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 좀 해줘야 됩니다. 두산 밥켓이 원인 결과에 대한 논리적인 표현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이시티라고 게임 회사 같은데 매출이 1,500억대로서 전년보다 8.3%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이 더 줄여버렸어요. 20.4%나. 그러니까 매출은 줄어도 영업이익은 무려 257억 원으로서 247.2%가 증가했습니다. 외형은 줄더라도 실적은 챙겼다. 그 영업비용이 왜 내려갔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효율적인 광고비 집행으로 인한 영업이익 상승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그 감이 안 와요. 게임 회사인데 효율적인 광고비 집행?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스루프 손익으로 이제 2023년도 실적을 분석해서 이제 올리는 맛으로 좀 더 시간을 보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디프레이션을 나타내겠죠. 이렇게 뭐 앞에 몇 군데 소개한 데는 모든 기업이 그렇다면 대한민국 그냥 벌써 망하는 거고 디프레이션 속에서도 또 흑자 내고 또 그런 기업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저기 드라마에서 나오는 법적인 용어로 하나 비유를 해서 좀 질문을 해보면 스스로에게 스루프 손익 분석은 마법의 탄환이 될까? 원가 회계의 주장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을 증거를 뜻하는 것이 마법의 탄환인데 스루퍼 회계는 원가 회계의 주장을 송두리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분석도 하겠지만은 또 스루퍼 회계에 대해서도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좀 한번 소개하는 시간도 또 별도로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인천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 논란이 나는 것을 DK 뉴스라는 데에서 소개를 했다고 해서 DK 뉴스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는데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소개한 데가 목루라고 이 네이버 TV에서 방송하는 부부 방송인데 거기에서 이 영정 권익시천회라는 데를 만들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영정 여곡도에 소각장 설치하는 거 반대하는데
이게 자기네 영 정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것은 그 좌파들의 이권 카르텔을 그 가져가고 있는 이재명의 그 아주 그 영혼이 배불려서 지방의 어떤 그 옛날 호족 세력처럼 또는 그 이방이나 뭐 이런 데들 있죠. 그건 그 말하면 사또나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하지만은 향리라고 그러나요? 토착 세력들 그렇게 토착 세력화해서 배불리 떵떵거리고 정부 지원금 가지고 지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배를 착복 그 착복이죠. 백성들의 그런 그 돈을 착복을 해가면서 자기네들 편하게 살겠다는 그 속내나 똑같은 거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 소각장은 필요합니다만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란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어, 저는 일본이 우리보다는 뭐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했든 뭐 했든지 간에 그 도시 대도시의 소각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소개하는 어떤 언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면 제가 또 한번 날라갔다가 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답 없는 수도권 매립지 인천시 국감 사자 합의 책임 공방 연합뉴스 TV에서 이게 언제쯤 보도한 거냐? 시기는 모르겠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자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박남춘 전 시장의 잘못.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은 수도권 매립지 사자 합의 무용론 주장.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두고 여야 책임 공방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가 되면 이제 매립을 못하면 이제 소각을 해야 된다니까 소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악법 탓 짓지도 않아도 되는 소각장 건립 뭐 이렇게 해서 영정 주민들 인천시청 앞 집회 한편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집회 현장을 찾아 주민들 주장대로 쓰레기 소각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현행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소명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어디 영화 속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걸 이런데 한번 빗대어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은 딱 둘뿐이다. 밀고를 하지 않고 혼자 뒷감당을 한다. 끼리끼리는 의리를 지키기가 입 다물기. 나쁜 짓 할 때. 어렸을 때 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야 한다. 힘들게 살던 시절을 다 잊을 만큼 좋아질 것이다. 거짓된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알아라. 원래 쥐는 항상 치즈 가까이 있는 거 아니냐. 요거를 지금 그 좌파 애들한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이 그 부부 방송이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뭔가 이것도 이권 카르텔화 해가지고 뭐 언제 우리나라 그 민노총 노조에 대한 거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의견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왜 그 전 세계에서 그 로봇 자동화가 제일 많이 된 나라냐고 질문을 제가 했더니 그게 노조 때문에 강성 노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현대차가 대표적인 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솔직히 민노총 아새끼들이 이제 기운을 못 쓰니까 어디로 하냐면은 그 택배,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소사장제하는 그 이런 그 개인 화물 용달 이게 다 개인적 사장들인데 그걸 어떻게 다 연합을 해가지고 뭐 노동조합을 하겠대나 뭐 병원 공공노조, 병원 의료 공공노조 뭐 이상한 것들에다가 침투를 해가지고
회비 받아 처먹으면서 이제 또 어, 지금 대도시화되고 저 지방에 그 인구가 소멸되는데 지방에다가 공공의료 병원을 짓고 공공 뭐 또 의대를 올린다 뭐 만든다 정원한다. 거기 공부해서 나와가지고 어디 먹고 살 데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을 해가지고 환자 없어도 못 살아도 그냥 그렇게 하면은 또 정부에서 또 뭘 움직일 거니까. 그러니까 벌써 10여 년 전인가 그 경남 어디 밀양인가요? 홍 무슨 표 그 무슨 지금 대구시장을 하는 사람인지 누구신지 그 친구도 그 친구냐 그 사람이냐 나이가 몇 살이나 모르겠는데 에, 그게 공공병원을 폐쇄해 버렸죠. 그 사람 난 잘했다고 봐요. 쓸데없는 이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다시 그런 거 뭐 처음에는 의대 정원을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면은 먹고 살 길이 있으니까 공공의료기관까지 짓는다. 그런데 이게 뭐가 공공의료도 그게 수지타산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차피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또 착복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조화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에,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한마디로. 그게 노조 애들은 공산화되기를 바라는 새끼들 같아. 내 생각에는. 그 사회가 어떤지 모르고 아까 그 북한 얘기 많이 했지만은 10대 애들이 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러고 잠깐 뭐 그런 게 있는데 잠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